실무 챕터 3 결산정리사항 입력입니다. 분계는 기중에 거래가 발생해서 입력하는 분계와 기말 결산이라는 분계가 있죠. 결산이라는 분계를 결산정리분계 또는 기말수정분계라고 부르는데요. 실무시험에서 문제 6번 12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니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정리사항의 유형과 입력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눠집니다. 수동결산은 기중의 분계를 입력했던 것처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날짜만 12월 31일로 차변대변으로 입력해주면 되고, 자동결산은 수동으로 분계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로 입력한 다음 해당하는 창에 금액을 입력하고 일반전표 입력에 자동으로 분계가 되게 할 수 있는 편리한 창인데요. 입력하는 순서는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자동결산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억할 점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수동으로 할지 자동으로 할지 구분을 먼저 해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자동결산으로 할 수 있는 결산정리사항 항목이 매출 원가의 계상, 문제에서는 기말재고액이 얼마다라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손충당금을 몇 % 설정해라 라고 나오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의 계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얼마 장부에 인식해라 라고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수동결산으로 하고 수동을 먼저 한 다음 자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동결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동결산 예제 문제 회사는 솔솔문구 회사코드 9070으로 들어가 주세요. 9070 메뉴 화면에서 보면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입력의 날짜 12월 31일로 들어가서 분계를 입력하는 거, 그리고 자동결산은 오른쪽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자동결산 3가지 항목만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결산을 위하여 창고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기말상품 재고액은 450만 원이다. 남아있는 기말상품 재고가 450만 원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유 중인 비품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딱 하고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취득을 올해 1월 1일에 했고 취득원가는 5,500만 원, 잔존가액 0원,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받으러옴 잔액에 대하여 1%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라. 아까 말씀드린 기말재고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자동결산 항목 3가지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입력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할 거니까 메뉴 클릭해 주시고 결산자료 입력에서 날짜를 입력하실 때 기간을 1월부터 1 엔터 그리고 1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창은 안 뜨실 건데 지금은 아니요 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위치만 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45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하는 이 줄에서 결산 반영 금액이라고 하는 칸에 이렇게 연하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 4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있는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 그리고 입력한 기말상품 재고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상품 매출 원가가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이 금액으로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기말상품 재고액 칸에 이렇게 기말상품 재고액 금액을 잘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감가상각비인데요. 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입력하는 위치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 안에 들어있는 이 감가상각비,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들어있는 감가상각비. 이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라고 하면 제조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제조기업의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위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완성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한 건물의 감가상각비다라고 하면 밑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해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상품 매매 기업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위에는 입력할 일이 없고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감가상각비 여기 칸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감가상각비의 비품 칸 이곳에 올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의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그냥 주어지겠지만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올해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정액법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정액법 시기 취득원가 5,500만 원 빼기 잔존가액 0원이죠. 그리고 곱하기 내용연수 10년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년에 55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네요. 즉 올해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이 550만 원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셨다면 여기 칸에 5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들에 대하여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대손충당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위쪽에 F8 대손상각 이 창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창이 뜨면서 여기에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들, 외상매출금, 바드럼,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이 금액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1% 이 1% 대손율이죠. 대손율. 대손 추정률을 여기에다가 잘 입력했는지 확인 또는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가 아니라 2%라고 하면 2엔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니까 1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창에서 내가 이 대손율을 입력했다면 자동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들이 이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1%를 곱한 금액만큼 우리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해.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만큼 있으니 이 잔액을 뺀 금액만 내가 이만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할게 라고 하는 일종의 대손충당금 계산기인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문제에서 바드러움 잔액에 대해서만 보충법에 따라 설정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있는 이 바드러움만 추가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지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클릭하고 숫자 0을 누른 다음 엔터. 그리고 바드러움은 설정해야 하니까 그대로 놔둬주시고 키보드 밑으로 내려주시고 0 엔터, 0 엔터, 0 엔터 이런 식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부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결산 반영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드러움 결산 반영 금액란에 이렇게 금액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번, 2번, 3번에 대한 결산 반영 금액 칸에 입력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그냥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자동 결산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는 계산을 하고 금액을 입력을 한 거고 실제로 이걸 분계로 반영을 하실 거면 왼쪽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이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해요. 그래서 전표 추가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창이 뜨면서 예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되신 거예요. 내가 이 분계가 잘 반영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 메인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날짜를 12월 31일 이렇게 쳐보시면 우리가 방금 결산자료 입력 창에서 반영시켰던 분계들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해서 반영된 분계, 감가상각비 계산에서 반영된 분계, 대손충당금 설정한 분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결산 핵심 기출문제입니다. 회사 코드는 영재상사 9080으로 들어가 주세요. 영재상사 9080. 지금 문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수동과 자동 합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 문제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 문제가 수동 결산인지 또는 자동 결산인지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동 결산, 기말 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 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에서는 가장 뒷부분에 있는 13번 기말상품 재고액 자동, 그리고 14번 감가상각비 자동, 마지막 15번 대손충당금 설정 자동, 13, 14, 15번을 제외한 분계는 전부 다 수동입니다.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해볼게요.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날짜를 12월 31일자로 치고 분계를 한 다음 차변대변 입력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1번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의 임대료는 30만 원이다. 올해 해당하는 수익인 임대료가 있는데 아직 장부에 적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올해 건 올해 수익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 발생,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30만 원 적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는 실제 현금 등으로 받지 않아서 기말까지 장부에 적어놓지 않은 거겠죠.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자산 계정 과목인 미수수익 3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에 미수수익 30만 원, 대변에 이자수익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7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하고 빌렸다는 뜻이죠.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당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월할 계산하여 결산 분기하시오. 결산 문제를 풀 때는 나는 항상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데요. 12월 31일 기준에서 7월 1일에 차입을 했고 이자를 12개월 후에 이 돈을 갚을 때 상환할 때 전부 다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면 6월 30일 이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네요. 이자 지급, 차입. 하지만 우리는 지금 12월 31일에 분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자를 장부에 이자 비용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지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적기 위해서 분개를 하면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면 되지만 아직 현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계정 과목 중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금액을 계산해보면 올해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6% 그리고 12개월로 나눠서 올해에 해당하는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12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1,000만 원에 곱하기 0.06은 60만 원이죠. 60만 원에서 12분의 6은 2분의 1이니까 나누기 2 하면 30만 원이 되겠죠. 즉 분개를 입력해보면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이자 41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올해 단기 거는 이자 수익이라고 장부에 적혀야 하고 올해 게 아닌 차기 이후분 단기 기준으로는 먼저 받은 수익, 즉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적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기간 미경과분, 즉 차기 이후분께 이자 수익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 장부에 이자 수익이라고 적힌 거를 감소시켜주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대체해 주셔야 되겠죠. 즉 이자 수익 감소니까 차변의 이자 수익 41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 부채 증가 41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3번 차변에 이자 수익 수익 감소 41만 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 41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2월 1일에 12개월분 화재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기말수정 분개를 하시오. 이 보험료가 단기분, 즉 올해 거면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차기 이후분 거면 자산 계정 과목인 선급 비용이라고 장부에 적혀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보험료라고 처리한 상황이니 우리는 보험료라고 적어놓은 것 중에 선급비용이라고 적어야 하는 금액을 빼주고 즉 비용 감소, 대변의 보험료, 그리고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을 계산해보면 이 300만 원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1일까지니까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나눠서 우리가 빼야 하는 건 내년 걸 빼야 하는 거니 12개월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월분은 전부 다 내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1 3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11 하면 27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선급비용 금액은 275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275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기중에 구입하여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1만 원이다. 자,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건 전부 소모품 B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소모품 B는 비용이니 차변에 얼마 이렇게 적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소모품 B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했지만 남아있는 금액은 소모품 B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바꿔서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즉 결산 분개에서는 소모품 B를 감소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소모품 B 21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소모품
자산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21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차변의 소모품 21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800번대 21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6번 기업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된 것이다. 기말 현재 기업은행의 보통예금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635만 2,500원이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오. 기중에는 장부상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지만 기말에 보고할 때는 이 마이너스가 된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주고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증가를 시켜주고 차변에 보통예금 635만 2,5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은 은행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죠. 기업은행 635만 2,500원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635만 2,500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기업은행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결산일 현재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부족액 6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발생할 수도 있고 대변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부족한 건 차변에 있는 건가 대변에 있는 건가 라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분계 문제를 풀다 해당하는 날짜 기준으로 특정 계정 과목의 잔액을 알고 싶다면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이 메뉴로 들어가셔서 우리는 지금 12월 31일이니 날짜를 12월 31일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치고 나면 해당하는 날짜 기준으로 계정 과목들의 합계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찾기 또는 컨트롤 F 누르고 여기에서 현금 과부족 이렇게 검색하면 해당하는 위치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금 과부족 금액이 차변에 합계와 잔액란에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현금 과부족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차변에 6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현금 과부족 6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졌으면 해당 원인으로 계정 과목을 대체해주면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써주시면 되는데 부족한 금액에 대한 원인 불명이니 잡손실로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부분도 헷갈리시다면 현금 과부족을 쓰고 남은 이 자리 위치가 수익자리인지 비용자리인지를 파악해 볼게요. 지금 차변이니 비용자리죠. 그럴 때는 잡손실 만약에 대변 자리가 비어있다면 잡이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잡손실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잡손실 6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6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장미뷰티살롱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전 문제와 동일하게 합계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셔서 날짜를 12월 31일 이렇게 치고 가지급금 여기에 있죠? 이 가지급금에 대한 잔액 71만 1,000원이 장미뷰티살롱에 이자를 지급한 거로 판명이 되었죠. 그럼 가지급금이 지금 차변에 적혀있는 상황이니까 없애줘야 하니 대변의 가지급금 71만 1,000원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는 이자를 지급했으니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발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문제 풀고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9번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영순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이번에는 가수금은 밑에 있죠. 가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의 잔액이 남는데 16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줘야 하니 차변의 가수금 16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영순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 우리 외상대금을 회수했을 때는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그리고 영순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에서 다시 입력해보면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71만 1,000원 대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9번은 차변의 가수금 금액은 16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영순상사 1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어놨겠죠? 100주 한 주당 취득원가 5,000원의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주당 7,000원이다. 처음에 취득했을 때 장부에 5,000원 곱하기 100주 5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기말 현재 주당 7,000원으로 올랐죠.
그럼 이 오른 거를 장부에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단기매매증권을 증가시켜줘야 하니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대변에는 증가했으니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 금액이 100주 곱하기 2,000원이죠. 즉 20만 원을 증가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0만 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결산일 현재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시오. 인출금 계정의 잔액을 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자본 쪽에 보시면 인출금 계정의 잔액이 지금 대변에 65만 8천 원이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자본금으로 바꿔줘야 하니 대체를 해줘야 하니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써서 인출금을 감소시켜주고 65만 8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인출금 금액은 65만 8천 원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65만 8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기말 외상매출금 중에는 미국 ABC의 외상매출금 1,200만 원이 미화 1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 환율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00원이다.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1,2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 한국 돈 1,200이 아니라 미화 10,000달러를 거래일 기준에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1,200만 원으로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환율에 변동이 있으면 변한 만큼 장부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계산하면 1,100만 원이죠. 그럼 내 장부의 외상매출금은 1,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말 기준의 환율로 계산해봤더니 1,1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을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차변에 적혀져 있는 것 중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100만 원을 적어서 감소를 시켜주고 외화 환산이익 또는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감소한 거니 외화 환산 손실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100만 원. 입력해보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ABC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까지 해서 수동결산 입력 문제가 전부 다 끝났고 수동결산을 한 다음 이제 자동결산을 하러 가볼게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셔서 날짜를 1월부터 1 엔터 이렇게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전에 입력한 데이터 안 불러올게요. 아니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첫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 결산 반영 금액 칸에 1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여기 밑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죠. 여기에서 비품은 90만 원, 비품 먼저 90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 문제는 F8 대손삼각 버튼 눌러서 저장된 데이터 적용 안 할게요. F8 대손삼각 눌러서 여기에서 1% 문제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만 설정하라고 했죠. 그럼 외상매출금, 바드럼 외 나머지 금액들은 0 엔터, 0 엔터, 0 엔터, 0 엔터 이렇게 금액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 이 금액이 다른데 저는 왜 그런 건가요? 만약에 여기 입력된 이 금액이 다르다면 앞에 입력된 분계 내용에 따라 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대손삼각 창을 통해서 추가 설정액을 반영하고 전표 추가까지 잘 누르셨다면 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결산 반영을 눌러주고 여기에서 전표 추가까지 꾹 눌러주시면 15번까지의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항목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했는지 만약 확인하시고 싶다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을 다시 쳐보시면 여기에 결차 결대 이렇게 분기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